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오늘은요, 사실 약간 어두운 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항상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제가 좋았던 일들만 막 얘기해서, 되게 행복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대부분의 날들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미국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없고 행복에 가까운 그런 날들이 많기를 바라야죠. 근데 인간 사는 곳엔 항상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엔 항상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국 살면서 겪었던 그런 고통들에 대해서 최근의 고통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최근 영상에서 막 제 연봉 얘기를 해서 제 연봉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 영상에서 계속 제 연봉은 25만 불이라고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연봉 25만 불. 제가 그 연봉 25만 불을 얘기했던 이유는 돈 자랑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나 연봉 센 사람이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요. 왜냐면 아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 석사 박사 따고 이 길이 얼마나 먼 길인데 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면 그 공부할 맛이 안 나는데 내가 그 끝에 지금 도달한 사람이잖아. 그 박사라는 그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간 사람이 나 지나갔다고. 그 후에 제가 지금 박사 마친 지 이제 내가 박사 마친 지 내가 잠깐만 내 몇 년 됐지? 잠깐만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 잠깐만 내가 지금 미안해요. 되게 지금 살다 보면 이거 진짜 헷갈려요. 근데 박사 마친 7년 됐어요. 7년 됐는데 그래서 연봉 25만 불이었어요. 그쵸, 알겠죠? 연봉 25만 불 얻어요. 과거형으로 말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연봉을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그 긴 어두운 박사라는 그 석사라는 대학원이라는 그 긴 터널의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야 공부할 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제 연봉은 25만 불이었어요. 25만 불이었는데 제가 사실 그 25만 불 받던 25만 불 받기로 돼 있던 그 직장을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퇴사해버렸어요. 그래서 연봉이란 건 1년간 수익이죠. 근데 사실 제가 그 회사를 1년을 못 채웠어요. 그래서 10개월 만에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만에 뛰쳐나와서 사실 제 연봉은 25만 불이 아닌 게 됐습니다. 그래서 25만 불이 아닌 게 됐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럼 왜 뛰쳐나왔는지, 뭔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뛰쳐나왔겠죠.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25만 불을 받게 된 그 노하우에 대해서 예전에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진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제가 영상을 만들 때 그 대본을 만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눈치챘죠. 그래서 말하다가 막 이러잖아. 왜 그러냐면 대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을 얘기하는 거야. 여과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내 얘기 하는데 대본이 왜 필요해? 그냥 내가 느낀 거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 이 영상엔 대본이 없다는 거. 그냥 각본 없어. 그냥 얘기하는 거 내 삶이야.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 제가 25만 불 받게 된 그 노하우 있잖아요. 정말 내가 느꼈던 노하우들을 그때 25만 불 받게 된 영상을 얘기했었잖아요. 그거를 이 영상 맨 뒤에다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25만 불을 받는 직장에 들어갔는지.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짧고 굵게 말하자면 미국에서 보통 박사학위를 마치면 뉴욕 맨하탄이나 뭐 실리콘밸리 이런데 물가 비싼 데는 되게 많이 주는데, 그런데 제외하고 일반적인 미국의 그냥 서버브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중소도시 같은데 그런 데 있는 미국 대기업에 들어가면요, 보통 연봉이 13만 불에서 14만 불 사이에 결정이 돼요. 그리고 뭐
맨하탄이나 실리콘밸리 같은 물가 비싼 데는 뭐 16만 불 이상 주는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데 제외하고 보통 미국의 대기업 뭐 일본 서버브 지역에 있는 대기업은 연봉이 13만 불에서 14만 불 정도를 줘요. 박사학위를 마친 사람한테 간 마치고 이제 취업을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봉을 받다가 연봉을 어떻게 올렸냐면 그 회사에서 그 다루고 있는 코어 테크놀로지 있잖아요. 그걸 익힌 다음에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 흡수하면 그게 나의 어떤 잡 스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경력직이기 때문에 이제 박사 마치고는 사실 받아주면 감사한 거죠. 근데 왜냐면 경력이 없으니까 오로지 물론 박사 때 연구한 것도 경력이긴 한데 그거는 사실 아카데미컬한 거고 정말 실무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초봉은 보통 13만에서 14만에서 시작되지만 이제 인더스트리 경력을 쌓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소위 말하는 스카우트제가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기업 리크루터들이 막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가 내가 뭐 좀 잘한다고 소문나면 이렇게 취업 제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기업이 다른 경쟁 대기업이나 다른 뭐 이런 회사들이 필요한 그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몸값이 막 뛰는 거죠. 그 원리로 내가 몸값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25만 불 주는 직장으로 제가 이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연봉을 아주 몸값을 제대로 올린 거죠. 근데 그 노하우가 예전에 내가 영상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상 끝나고 봐보세요. 근데 어쨌든 25만 불 받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25만 불, 내 연봉 25만 불이야 하고 되게 뿌듯했고, 그래, 난 나가고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되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연봉 그렇게 많이 주는데도 워라밸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그 회사 다닐 때 보통 미국 사람들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침 9시 정도에 출근해요. 그 다음에 저녁 5시 정도에 퇴근을 해요. 그래서 월화수목 금만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일을 안 해요. 뭐 이게 팬데믹 전에 그 일반적으로 출근하던 그런 시기에 이렇게 일하는데 보통 미국은요 자율 출퇴근제예요. 그래서 꼭 9시까지 가란 법이 없어요. 그리고 저녁 5시에 보통 퇴근하는데 꼭 5시에 퇴근하라는 법이 없어요. 자율적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약간 성향이 약간 좀 게으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보다 제가 좀 더 게을러요. 그래서 참고로 저는 이제 약간의 일할 때 게으른 스타일로 일하는데 되게 창의적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일할 때 일하는 시간은 짧지만 되게 신박한 아이디어를 막 내고 막 새로운 특허 같은 거 막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뭐 스타일 알겠죠? 하지만 굉장히 게을러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9시 출근하고 미국 사람들 5시 퇴근할 때 저는 한 9시 반쯤 출근하고 오후 한 4시 반쯤 퇴근했어요. 보통 제 삶이 그랬어요. 그리고 미국 대기업들은 몇 시까지 출근하고 몇 시까지 퇴근하는 룰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성과만 잘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회사에서 되게 행복했어요. 아침 9시 반 출근, 오후 4시 반 퇴근하고 뭐 월화수목 금만 일하고 그리고 일하기 싫은 날은 일찍 퇴근했어요. 뭐 오후 2시 반에 퇴근하기도 하고 오후 3시 반에 퇴근하기도 하고 뭐 그런 날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더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행복했다니까요. 진심으로. 그런데 내가 왜 퇴사했는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가 같이 일했던 그 미국인 친구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주고 같이 이제 뭐 열띤 토론도 하고 막 실험도 같이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논문 토론도 같이 하고 우리 정말 재밌게 일했었어요. 그래서 분위기 정말 좋았어요. 진짜 진심.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조직이 개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직이 왜 개편됐냐면 그 조직이 개편된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면 제가 좀 조직도를 그려서 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조직도를 좀 그려볼게요. 자, 기다려보세요. 제가 제 이름과 제가 다니는 회사나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안 밝히는 게 이런 정말 진솔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내가 얼굴을 까면은 이런 진솔한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다녔던 이 연봉 25만 불 받고 다니기로 돼 있었던 25만 불 못 받았다니까.
자, 그 회사가 제가 속한 업계에서 전 세계 5등 안에 드는 그런 대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한 대기업이죠. 근데 그 회사에 굳이 한국말로 하자면 뭐 부사장이라고 하는 정도의 지위, 그러니까 사장이 있고 바로 밑에니까 부사장이라고 할 만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인데, 나 글씨 너무 못 썼다.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이제 박사를 유학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학생 출신이 미국의 그런 대기업이라고 할 만한 곳에 부사장 자리까지 올라간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같은 처지에 있는 저도 한국에서 학부 마치고 대학원만 유학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를 마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얼마나 롤모델이 돼요. 이분이 정말 저의 롤모델이었어요. 롤모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 밑에 이분을 밑에 조직도 상에 있는 뭐 임원들이 있을 거예요. 임원들. 참고로 저는 지금 근데 인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인종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면은 이건 뭐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인종차별하는 사람도 아니고 인종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문화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문화. 알겠죠? 제가 말하는 모든 내용은 문화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인종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인종은 밝히지 않을게요. 이제 이 부사장님 밑에 한국인 임원들이 있었어요. 임원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인 아닌 분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여기 미국 회사니까. 근데 저는 이 한국인 아닌 분 밑에 조직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회사에 한국인 임원들이 꽤 있었어요. 사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웠던 거죠. 미국의 그런 정상의 회사에 임원진에 한국인이 꽤 있다는 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사실 이 회사에서 사실 롤모델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한국인으로서 막 있으니까 사실 약간 처음 들어갔을 때 되게 자랑스럽고 한국인이라는 게 막 어깨에 약간 힘이 들어가고 솔직히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있었던 조직도상 제가 있었던 곳은 이제 한국인 아닌 사람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부장급 엔지니어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 이 한국인들이 이 부사장님이 한국인이란 이유만으로 밀어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미국은 그런 게 먹히지 않아요. 뭐 학벌이라든가 뭐 선후배 관계 이런 게 먹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실적, 누구 프로젝트가 더 성공적이냐, 돈을 많이 벌어들이냐, 뭐 그거 가지고 철저하게 승진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 조직도상에 제가 이제 있던 윗분이 이 다른 한국인 임원한테 완전 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조직도상으로 제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처음 들어가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제가 이곳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아닌 사람 밑에 있어서 이런 위에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잘 몰랐는데 이제 한국 사람 밑으로 제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윗선에 이제 다 한국인인 그런 조직도로 돼버린 거예요. 자, 이 상황 알겠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조직도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인종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문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종차별적으로 절대 바라보지 마세요. 저는 인종차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한국인 리더십 밑으로 거의 들어가게 된 거죠. 뭐 한국인 부사장에서부터 한국인 임원까지 해서 이제 그런 어떤 리더십 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한국 분들 특징이 있어요. 제 위에 모셨던 특징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나고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보다는 이제 한국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다 계셨고, 한국에서 그런 대기업 생활을 해보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직장 문화가 뭔지 아주 잘 아시는 다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름은 다 영어 이름 쓰시고 뭐 그러지만, 뭐 예를 들면 뭐 한국의 대표적인 뭐 성이 홍길동의 홍이라고 하고, 뭐 미국의 대표적인 이름 뭐 존 도라고 한다면 뭐 이름이 다 그냥 존 홍,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영어 이름 쓰시고, 영어도 다 잘하시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분들 성향이 한국에서 대기업 생활을 오래 하셨던 그런 한국 스타일로 일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 밑에 이분들의 영향권에 딱 들어가자 기류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정말 저는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그냥 그 평범한 그런 아주 미국의 일상을 즐기면서 굉장히 미국식으로 살아왔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미국 생활에, 이런 미국의 어떤 직장 문화에 되게 젖어 있어요. 되게 젖어 있어서 이제 한국의 관습보다는 미국의 관습을 따르면서 이제 미국의 그 널널한 워라밸을 즐기면서 인조해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분들 성향이 한국 대기업 스타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스타일이 딱 한국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한국 대기업에서, 사실 제가 한국 대기업을 다녀봤어요. 그래서 한국 대기업 느낌을 딱 알거든요. 근데 딱 이분들이 명령을 지시하는 그런 느낌이 딱 한국 스타일이에요. 일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문화에 있어봤기 때문에, 한국 대기업이라는 문화에 있어봤기 때문에 그냥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한국 대기업 스타일로 일을 시키는구나. 근데 저는 사실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 대기업에 이제 미국 대기업이라고 알고 여기 들어온 거잖아요. 여기는 미국이란 말이에요. 미국. 한인 회사가 아니라 미국 회사예요. 여기가 미국 회사인데, 그 미국 회사인 줄 알고 들어왔고, 여태까지 미국식 뭐랄까 컴퍼니 그 스타일로 되게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갑자기 리더십이 이렇게 되니까 바로 위도 한국식으로 한국 대기업 문화에 젖어 있는 한국분, 그리고 그 위도 마찬가지 한국 대기업 문화에 젖어 있는 한국분. 그러니까 그 위에라도 혹시 뭐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바로 위에 따따블로 한국 스타일의 한국 문화권이 강한 분이 계시니까 이게 완전 한국 문화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니까 가장 먼저 제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게 뭐냐면, 원래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9시 반에 출근하고 오후 한 4시 반에 집에 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일을 안 했고. 근데 정말 마음이 정말 답답해 오는 게, 금요일날 4시 반에 집에 가려고 하는데 금요일날 한 3시 반쯤에 미팅이 갑자기 잡히는 거예요. 원래 제가 다녔던 회사는 금요일 오후에는 웬만하면 미팅이 잡히지 않아요. 근데 미팅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팅이 거의 한 5시 정도 될 때까지 미팅이 지속됐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월요일 아침까지 수정안을 보고를 해오라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까지. 제가 이 스타일을 예전에 한국 대기업에서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한국 대기업을 제가 이제 왜 관뒀냐면,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사실 미국 대기업이 잘 안 돼서 한국 대기업에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미국에 석박사를 하면서 이제 미국식 라이프에 되게 젖어 있는데, 한국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항상 그때 제가 이제 과장급 엔지니어로 들어갔었거든요. 한국 대기업에. 근데 항상 금요일날 오후에 일 주면서 막 월요일 아침까지 보고하라는 상사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주말에 나와서 일하라는 얘기잖아. 내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막 금요일 저녁에 막 출장 가야 되고, 금요일 저녁에 막 출장 스케줄 잡고, 막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나는 놀지도 못하고 막 주말에 막 출장 다녀야 되고, 막 그런 한국 대기업의 그냥 빡빡한 삶이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인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산 적이 없는데 이 사람 밑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까지 자기한테 보고를 하려는 거야. 그럼 내 주말은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일단 1단계로 뚜껑이 열렸어요. 뚜껑이 열렸고. 자, 2단계로 뚜껑이 열린 게, 이제 한국인들은 다 그 스마트폰 메신저 있잖아. 그 한국인들이 쓰는 그 스마트폰 메신저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내가 그 회사 이름 얘기 안 하는 다 알죠. 한국인들은 다 깔려 있잖아요. 그치?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내 번호를 저장하고 있으니까 내 번호를 알잖아. 근데 내가 진짜 좀 그날은 일찍 자려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때 좀 피곤한 날인데 일찍 자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한 밤 10시쯤에 자려고 누웠는데 톡 하고 톡이 오는 거야. 톡 하고 톡이 오는 거야. 딱 봤어. 근데 그 사람인 거야. 그러더니 내가 한 업무 지시한 거 왜 안 왔냐고. 지금 해 라고 하는 거야. 지금 해. 밤 10시인데. 그래서 내가 무시를 했어요. 무시를 했는데 계속 오는 거야. 그래서 밤 10시에 일어나서 거실에 가서, 뭐 미국은 노트북으로 일하잖아. 그래서 노트북을 켰어. 노트북 켜고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했죠. 일을 다 하고 한 새벽 1시쯤에 일을 끝내고 이메일 보내주고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는 밤에 그렇게 엑스트라로 정말 해준 거잖아.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이메일이 왔더라고. 다음부터 내가 너한테 이런 이메일 보내게 하지 말라고. 이런 톡 보내게 하지 말라고. 다시는 이렇게 저녁에 내가 너한테 연락해서 일하게 하지 말라고. 그 전에 다 끝내놓고 가라고. 헐. 그래서 내가 일단 두 번째로 뚜껑이 열렸어요. 두 번째 뚜껑이 열렸어. 뭐 그럼 이제 또 세 번째 뚜껑 열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그 사람 까대기로 1시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짧고 굵게 결국엔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미국은요 이런 조직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는 게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런 이런 스타일의 매니지먼트를 불링 매니저라고 해요. 기억하세요. 불링 매니지먼트 혹은 불링 매니저라고 이런 사람들 불려요. 왜냐면 이거 한국말로 굳이 하자면 깡패 상사, 깡패 경영자 이런 뜻인데, 불링 매니저는 인사과에 리포트하면요 미국 회사는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되게 노력해요. 근데 여태까지 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었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조직의 수뇌부까지 올라가고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 그럼 일단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링 매니저로 리포트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에 살면서 미국인들처럼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인이라고 나는 한국인인데 난 외국인인데 미국 애들과 나는 동등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들보다 한 급 아래고 나는 2등 여기서 2등 멤버야. 1등 멤버가 될 수 없어. 이런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저는 미국 영토에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합법 체류로 합법적인 권리로 뭐 직장 생활 하든지 뭐 대학원 생활 하든지 연구원 생활을 하는 거는요 미국 법의 보호를 받고 미국 어떤 조직의 사내 규칙이나 뭐 학교 학칙에 동등한 그런 보호를 받는 동등한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살면서 항상 미국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고, 동등한 권리를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에서 어떻게 제가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식적으로 저는 불링 매니저로 이 사람을 그 회사에 리포트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그냥 제가 경험한 거 있는 그대로 불링 매니지먼트를 당했다고 회사의 공식적인 채널로 불링 매니저로 그 사람을 리포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 얘기를 듣기 위해서 회의가 잡혀요. 그래서 회의 잡혀서 제가 불링 매니지먼트로 이 사람 밑에서 고통을 받았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른 팀으로 옮기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고로 그래서 그 얘기들을 좀 해드리면은 그때 제가 이제 보고서에 보고했던 내용을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장황하게 막 두서없이 얘기하면 너무 두서없어져서 간단하게 포인트만 딱딱 찍어서 얘기해 줄게요. 이걸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는 이유는 미국 생활에서 이런 일들 당하면 여러분들도 동등하게 대처하길 바래요. 그래서 뭐 외국인이라고 꿀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참고 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런 보고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갈 데가 항상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능력 있는 사람은 항상 당당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야.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잖아? 그러면 절대 이런 리포트 못 해요. 왜냐면 쫄리잖아, 사람이. 여기서 내가 망하면 내 인생 갈 데 없는데, 그러면 두려워서 이런 말 못 해요. 그러니까 먼저 능력을 키우라. 능력을 키운 후에 언제 어디든 갈 데가 있을 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리포트를 했어요. 그래서 리포트에 뭐라 그러냐면, 첫째, 이 회사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없다. 즉 워라밸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미국의 다른 회사 다닐 때는 아침 9시 출근, 저녁 5시, 월화수목금만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일하지 않고 저녁 5시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일하지 않았는데, 이 회사에 있으면 가끔 이렇게 상사로부터 밤 10시 막 이런 시간에 업무 지시를 받고, 주말에도 내가 지금 노트북 켜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가정이 어떻게 되겠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문화를 개선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있을 수 없다, 이 팀에서. 첫 번째 그걸 보고했어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주기적으로 제 인격을 모독해요. 근데 사실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불링 매니지먼트가, 사실 그 사람이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그 사람 이전에 한국 직장에서 배운 거예요. 한국 직장에서 사실 그런 매니지먼트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 문화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미국은요, 미국 회사 조직 생활할 땐 절대 아랫사람한테 인격을 모독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불링 매니지먼트로 이렇게 한번 인사과에 찍히면은 아무리 뭐 사장이고 부사장이고 임원이고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인격 모독했냐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야, 넌 박사인데 왜 이렇게 고졸보다 멍청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일할 때. 그래서 그거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있는 그대로. 두 번째, 이 사람은 인격을 모독하는 방식으로 나를,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나를 매니지먼트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한다고 두 번째 딱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이 언어 폭력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그런 언어 폭력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 언어 폭력에 대해서 내가 그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저질스러운 말 여러분도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매니지먼트 할 때 언어 폭력을 나에게 많이 썼다. 하지만 언어 폭력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면 좋겠죠. 그 언어 폭력은 영어로 verbal harassment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언어 폭력을 당했다. 그런 것들도 세 번째로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람을 너무 통제하려고 한다. 그런 거. 지나친 통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너무 심하게 당해서 내가 내 의견을 제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힘들었다고 이제 그렇게 네 번째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사람이 나에게 많이 했던 건 이제 감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 안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막 저를 감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출근했는데 가끔 이제 출근할 때가 있어요. 그 팬데믹이라서 지금 미국 대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집에서 일하는데 가끔 이제 뭐 실험하거나 뭐 회사에 뭐 뭔가 어떤 현미경을 사용하거나 뭔가 이제 그런 일을 해야 할 때 회사에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 가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제 제자리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모니터 보면서 뭔가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 오싹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딱 쳐다봤는데 상사가, 그 사람이 딱 와가지고 내 모니터로 뭐 하는지 자꾸 보러 가는 거야. 그거 얘기했어요. 그거 사실 그 행동이 되게 없어 보이는 행동이에요. 왜 없어 보이는 행동이냐면 그 미국에서는 그런 행동하면 되게 저질스러워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보통 미국 인사과에서 매니저들한테 이제 권고를 하는데, 이 사람 자꾸 그런 저질스러운 막 내 모니터를 멀리서 뭐 하는지 자꾸 이렇게 보면서 되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얘기했어. 이 사람이 감시,
감시하는 게 되게 심하다. 그것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여섯 번째로 협박을 해. 협박을 하는데 어떤 협박을 하냐면 좀 마음에 안 들게 일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야. 올해 고가가 네가 고가 이거를 작년에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일하면 이 고가 못 준다. 내년에 이 고가 못 받는다. 그래서 네가 하위 고가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얘기했어요. 아니 고가는 보통 미국 시스템도 고가라는 게 있어요. 상위 고가, 보통 고가, 하위 고가가 있는데 그거는 보통 이제 연말에 1년간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고가를 매기고 그 퍼포먼스가 좋으면 연봉이 오르고 퍼포먼스가 별로면 연봉이 그대로고 퍼포먼스가 별로면 연봉이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어떤 뭐랄까 연봉을 책정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있는 건데 그걸 이용해서 저를 협박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고 이제 인사과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다른 팀으로 옮겨달라 하고 뭐랄까 부서를 바꾸는 신청을 공식적으로 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인사과에서 그러더라고요. 바로 팀을 바꾸기 전에 일단 우리가 먼저 너의 상사에게 권고를 해주겠다. 네가 말한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한 내용을 하지 않도록 권고를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권고를 했어요. 정말 그 회사 측에서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정말 개선이 됐어요. 개선이 돼가지고 정말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이 사람이 이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걸 당하면요,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회사 측에 보고를 하는 게 좋아요. 미국 시스템은 되게 건강해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보통 참아요. 왜냐면 한국은 이런 일을 얘기하면은 그 소위 말하는 그 뭐랄까 뭐 미투 이런 걸 하면은 자기만 더 뭐 피해를 볼 때가 있어요. 쟤 고자질쟁이고 쟤 상사를 배신한 놈이고 뭐 뒤통수 친 놈이고 뭐 이렇게 한국에서는 보기 때문에 사실 그냥 꾹 참는 게 미덕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미덕이 아니에요. 미국 문화는요, 이런 일 당하면 얘기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한 거는 이 사람이 여태까지 자기 밑에 한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 참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근데 나는 무조건 미국 영토에 있으면서 미국식으로 리액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식으로 바로 불링 매니저로 회사에 리포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개선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하고 계속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되게 평화로웠는데 이 사람하고 이런 일을 당하고 계속 나도 얼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도에서 보면은 그냥 보기 싫고 막 여기 멀리서 복도에 보면 그냥 보기 싫으니까 내가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그냥 복도에서 나도 멀리서 보면은 옆 새길로 가고 보기 싫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린 건 내가 이제 한국 대기업, 제가 사실 한국 대기업을 다녔었어요. 그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미국 대기업이 잘 안 돼서 한국 대기업에 다녔었는데 그때 사실 이제 한국 대기업 계속 눌러 앉을까도 생각했었는데 한국의 조직 문화랑 나랑 너무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국 조직 문화에 살기에 난 너무 자유한 사람이에요. 미국에 너무 오래 살았고 자유한 영혼을 가진 사람인데 한국의 그런 상사들이 막 그렇게 통제하고 막 그렇게 갑질하는 거 나 못 견뎌요. 그리고 내가 좀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게을러서 그 한국 사람들처럼 막 꼭두 새벽에 출근하고 밤 늦게까지 야근하고 주말에 막 일하고 난 못해. 이런 거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국이랑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냥 다시 미국에 온 사람인데 그때 그냥 힘들었던 생각들이 자꾸 나면서 이제 이 사람하고 관계도 앞으로 뭐 이 사람이 사실 잘 해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이랑 나랑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까 내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사실 내가 이직할 타이밍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냥 뭐 일단은 안 갈구니까 그냥 소위 말하는 존버하려고 그랬어요. 존버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 프로페셔널 그 SNS 있잖아요. 거기에 제 이제 뭐랄까 그 프로필 등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미국 대기업에서 이제 리크루터가 연락이 오더라고 저한테. 혹시
우리 회사 면접 볼 생각 없냐고. 근데 사실 이직할 타이밍이 절대 아니야. 왜냐면 내가 들어온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나 사실은 제가 그 13만 5천 불 받던 회사에서 25만 불 받게 된 게 13만 5천 불 받자마자 이직하면 안 돼. 거기서 그래 적어도 한 4년 5년 소위 말하는 존버 하면서 그 회사의 핵심 기술을 흡수해야지만 내가 그 다음 레벨로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25만 불 받는 회사에 간 건데 여기서 이제 내 다음 목표는 35만 불 받는 회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존버 여기서 이 사람 힘들다고 떠나면 안 돼. 존버 해야 된단 말이야. 존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직할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그 10개월 만에 또 다른 회사에서 이제 리크루터가 면접 보자고 하는데 내가 그때 워낙 너무 열받아 있어서 면접을 봐버렸어. 봐버렸는데 붙었는데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업계 쪽으로 전 세계 랭킹 5위 하는 회사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업계 쪽으로 전 세계 랭킹 1위 하는 회사로 옮겨갔어요. 근데 사실 저는 랭킹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랭킹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연봉을 따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한 가지 이제 이직하면서 알게 된 건 내가 랭킹 5위 하는 데서 25만 원 받으면서 적어도 5년은 존버해야지만 더 좋은 뭐 랭킹 4위, 3위, 2위 하는데 갔을 때 연봉 뭐 35만 불 이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사실 10개월도 못 버티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연봉을 더 주진 않아요. 연봉 뭐 랭킹 1위 하는 회사나 랭킹 5위 하는 회사나 뭐 다 거기에요. 다 그 도찐 개찐이란 말이에요. 그냥 업계 랭킹 1위라는 뭐 그냥 그 타이틀에 자랑스러운 거지 연봉 차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말은 존버하고 경력을 쌓아야지만 내가 35만 불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내가 존버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 그 유혹이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상사가 일단 싫고 일단 그런 일 당했는데 갑질 당했는데 싫지. 거기다가 이제 경쟁사에서 막 이렇게 살살 꼬드겨. 그리고 이 면접 본 다음에 저쪽 그 회사 매니저가 이렇게 되게 달콤한 말로 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이쪽 그 랭킹 5위 하는 그 회사를 다 알고 있더라고. 모르겠어요. 같은 바닥인데. 그러면서 거기 내가 알기로 좀 분위기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다고. 거기에 있으면 되게 힘들잖아.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회사 내 밑으로 오면 진짜 워라밸 괜찮게 그리고 즐겁게 일할 수 있게 해줄게. 정말 약속해 라고 그러더라고. 그쪽에서. 그래서 그쪽 그 임원진들하고 다 통화하고 그래서 그냥 이직을 결정했어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랭킹 5위에 있다가 랭킹 1위 하는 대로 옮긴다고 해서 막 연봉이 막 뛰는 게 아니야. 그런 시스템이 아니야. 미국은 랭킹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의 알짜배기 기술을 가지고 있냐. 근데 내가 25만 불 받는 랭킹 5위 하는 이 회사에서 존버를 해야 돼. 한 5년 존버를 해야 뭐 랭킹 1위나 2위로 갈 때 뭐 한 35만 불 이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내가 존버를 못 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감원 이설로 막 이렇게 하고 나한테 잘해준다고 하니까 내가 흔들렸어.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가겠다고 했어요. 내가 워낙 여기가 싫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어. 여기서 연봉 25만 원 받고 있는데 너가 날 빼가려면 25만 불 이상 줘야 된다. 아니 그쪽도 막 회의를 하는 거야. 회의를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겠다. 24만 5천 불 정도 맞춰줄 테니까 들어와라. 대신에 나 너 있는 회사 거기 누구누구 뭐 밑에 있는데 거기 힘들잖아. 다 알고 있더라고. 그 사람 힘들잖아. 거기서 많이 여기로 탈출해 왔어. 하면서 얘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이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4만 5천 불 받기로 하고 업계 랭킹 1위 하는 대로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미 이직한 상태고 이직한 상태고 어쨌든 그래서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연봉은 24만 5천 불 정도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연봉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받을 때 돼봐야 알아요. 근데 어쨌든 뭐
오퍼 받은 거 가지고 이렇게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대충 24만 5천 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억셉트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직한 지 뭐 거의 한 달 정도 됐는데 매우 만족해요. 왜냐면 여기는 굉장히 미국적인, 아주 미국적인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아침 9시 출근 5시 퇴근하는 그 라이프를 다시 되찾았고 토요일 일요일 일하고 있지 않아요. 아, 행복해. 그리고 예전에 다니던 회사는 그 가끔 실험실에 가서 실험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현미경 같은 거 보고 그리고 샘플을 좀 봐야 될 때가 있어서 가끔 이 팬데믹 상황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회사 가야 되는 날이 가끔 있어가지고 그게 좀 싫었어요. 근데 옮긴 이 회사에서는 정말 컴퓨터로만 일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회사를 전혀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집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안 간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픽 상으로 제 얼굴이 가려져 있지만 지금 면도를 안 해서 수염이 수북하다는 거. 그래서 집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아예 출근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더 잘 됐죠. 뭐 그래서 더 그 좋아진 워라밸을 다시 회복했고, 그리고 이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출근을 전혀 안 해도 돼서 훨씬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제 잠자려고 누우면 제 연봉이 5,000불 떨어졌죠. 한국 환율로 뭐 대충 계산해 보면 뭐 한 5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500만 원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뭐 500만 원 날아가고 다시 예전에 행복한 삶을 찾았으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아주 미국식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한 9시쯤에 일을 시작하고 저녁 5시쯤에 뭐 사람들이 다 일을 끝내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일 안 하는 뭐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오후 5시 이후에는 아무도 저에게 전화하지 않고 이메일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막 저한테 뭐 문자 보내고 뭐 그런 사람 없어요. 이 회사는 아주 미국적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9시 반에 일어나서 노트북을 켜고 집에서 이 업무를 시작했고,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반에 업무를 접고, 그리고 일을 끝내고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요. 그래서 행복한 제 삶이 다시 일상의 미국의 삶으로, 미국적인 삶으로 돌아왔다는 거. 그래서 행복합니다. 근데 가끔 잠자리에 이렇게 들려고 누우면은 그래서 그 잃어버린 500만 원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하늘을 보고 가끔씩 외칠 때가 있어요. 그 저를 괴롭혔던 그 불링 매니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가끔 혼잣말 할 때가 있어요. 내 500만 원 내놓으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맨날 하는 얘기 한 가지 빼먹었네요. 그거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 보고 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곤란해요. 알죠? 영상의 모든 내용은 제가 그냥 미국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뭐 미국 직장 생활의 바이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려서 들어주세요.